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재정 준칙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주제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예외 조항도 많다. 그러니 정권 입맛 따라서 고무줄 준칙이 될 우려가 있다. 준칙이라는 거는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고무줄 준칙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준 자체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재정 준칙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빚을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처음 마련했어요.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내놨습니다. 근데 허울뿐이다 이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눈덩이 나라비 뒤늦게 관리에 나섰다. 일단 뒤늦게라도 관리에 나섰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은 5년 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됐고요. 경제 위기 그리고 대규모 재해 그리고 성장 둔화 등 적용 예외 조항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외를 이유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하다. 정치 논리 포퓰리즘 재정기를 열어놨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어떠한 이유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수치도 시행령에 담아 고치기가 쉽다. 이런 경우를 시행령이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법률사항이 아니라 법률이면 국회 통과되는데 그 국회 통과는 만만치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 법률보다 밑에 법령이 시행령. 이 시행령은 정부가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헌법 법률로 규정한 다른 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좀 짚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절대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 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 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어제 저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면서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나라 빚을 걱정하는 시각에서 기사가 좀 이렇게 전개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한데 맹탕 준칙이다. 여야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왜냐하면 이 재정 준칙은요. 국가재정법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 준칙이 관철이 되려면 일단 법은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재정 준칙 자체는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58.6%로 전망이 되는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재무 준칙은 60%를 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것도 계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다. 준칙 시행 전 지출 제약 가능성, 경제 회복이 우선인데 왜 이런 준칙을 만든 겁니까? 급할 때는 써야 되는데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제한을 두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요. 건전재정 중시하는 쪽은 이거 너무 허술하다. 고무줄이다. 이전 제출 법안보다 기준이 느슨하고 시행령 규정도 정부가 수정 가능하다.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아래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는 돈 쓰고 급할 때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제약을 두는가. 이 아랫부분은요. 이거 정부 마음대로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점이 좀 나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기찬 변호사.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됐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건데, 예.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규율해 놓겠다라는 것인데, 예. 그 재정 준칙의 구체적 내용은 또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부 조정이 가능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칙을 그러니까 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부인데 정부가 그 법을 또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을 과연 만든 취지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리적으로 이게 의문이 맞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국회가 정해서 그 수지 준칙 그 수치 자체를 법제화 시켜놔야 되는 거죠. 법에 명시를 해놔야지만 그 법을 고칠 수 없는 정부가 그 수치를 지키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지킬 수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것이 사실은 추세로 보면은 추경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면 부합하는 얘기지만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로 저게 편성한다 그러면 이 복지예산 지출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저건 사실 지켜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준칙이 없는 거와 같다 또는 현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 이런 시각이 사실은 꼭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를 법에 명시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이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어요 이미. 거기에 보면 45%로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하로 하게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46%가 되면 피치라는 이 신용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기준이 이미 이제 그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본 그래프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국가 부채, 채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1년 동안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진 건데 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2020부터 앞으로 예측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40% 성도를 관행적으로 지켜왔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쓰는 돈이 늘어나면서 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거의 60% 육박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준칙은 60%를 설정했는데 2025년부터 적용되게끔 마련을 한 겁니다. 다음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적자 부분입니다. 앞은 부분은 이제 쌓인 돈이에요. 빚이 쌓여서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고 이거는 해마다 적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GDP 대비인데 적자가 대충 한 4%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기준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정부의 발표. 일단 지금 국가 채무 그리고 정부 채무 그리고 민간의 채무가 뭐 5천조가 넘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그런 기준선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는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헌법이면 바꾸기가 예.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또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도 함부로 이제 손대기가 어렵도록 강제성을 갖도록 규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 법령을 만들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근데 이 국가재정법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조차 국회 통과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하게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게 긴축 재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지금 확장 재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굉장히 유동성 위기가 있고 예. 무슨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취약 계층들에게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이 기획재정부가 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또 이런 준칙 내용을 발표한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걸 이 시점에 만든 거는 면피용이 아닐까 그런 비판을 조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면피용으로 뭔가를 내놨는데 양쪽 모두 만족을 못 시키는 이런 기준이 나왔다. 지금 이런 지적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5천조가 된다.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빚국인가? 그 빚을 많이 진다는 거예요. 부채를 다 합치면 5천조. 그러니까 민간 부채, 기업가, 뭐 개인들이 지는 부채, 그리고 공공부채 다 합치면은
5천조랍니다. 5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는데 엄청납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쌓여 있다는 거죠. 빚이랍니다. 빚 지금. 이런 빚 문제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